인간이 자연의 역할을 대신하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연을 연구하는 것도 존중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예 자연 자체를 대체하려는 겁니다. 오늘은 저스틱 파크 속 하이브리드 공룡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각 존재가 어떤 동물들의 특징으로 만들어졌는지, 왜 점점 더 위험한 실수가 되었는지 이야기해보죠. 이건 단순한 SF가 아닙니다. 오락의 형태를 한 경고에 가깝습니다. 먼저 디스토르투스 렉스입니다. 이 존재는 어떤 실수들은 방향조차 필요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저 자랄 공간만 있으면 된다는 걸 말이죠. 섬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인간들이 도망쳤을 때 한 실험체가 격리구역에서 탈출했습니다. 조정도 수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풀려난 겁니다. 디스토르투스 렉스는 애초부터 균형 잡힌 생물이 아니었습니다. 과잉 그 자체였죠. 티라노사우루스 DNA를 생물학적 한계 너머까지 뒤틀어 만든 돌연변이, 일반 티렉스보다 2배 가까운 질량, 6개의 팔다리, 몸을 거의 고릴라처럼 끌고 다니게 만드는 거대한 팔, 비정상적으로 부푼 두개골, 빛에 본능적으로 반응하며 이성보다 충동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전략적으로 사냥하지도 않았습니다. 압도적인 존재감만으로 군림했죠. 헬리콥터를 장난감처럼 부수고 인간을 망설임 없이 찢어봐 이겼습니다. 결국 그 섬은 회복 불가능한 공간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다른 하이브리드들과 달리 이 존재는 특별히 똑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포에는 지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힘과 경쟁자의 부재만으로도 충분하죠. 디스토르투스 렉스는 지금도 그 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경쟁자 없이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하이브리드가 공원을 돌아다닌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존재들은 포효조차 하지 못했죠. 그들은 파일 속 기록으로만 존재했습니다. 실험실 모니터 속 설계도와 개념들,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괴물들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섬뜩한 존재 중 하나가 바로 스코르피우스 렉스 2750입니다. 처음 보면 실패작처럼 보입니다. 삐뚤어진 이빨, 뒤틀린 두개골, 너무 위쪽에 달린 작은 붉은 눈, 마치 고장난 기계의 경고등 같죠? 공룡이라기보다 움직이는 법을 배운 실험실 사고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존재는 관광객용으로 만들어진 생물이 아니었습니다. 기념품도 사진용 포효도 없었죠. 주라기월드 지하 깊숙한 봉인된 연구실, 그곳에서 이 존재는 이름 대신 2750이라는 번호로만 기록됐습니다. 이건 쇼가 아니라 실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실험은 점점 더 잘못된 선택들의 집합이었습니다. 카르노타우루스의 근육은 폭력적인 공격성을 위해 사용됐고, 티라노사우루스의 힘은 압도적인 파괴력을 위해 사용됐습니다. 벨로시랩터 DNA는 속도와 전술적 지능을 부여했죠. 하지만 우 박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청개구리 DNA는 성장 속도와 재생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동시에 훨씬 더 끔찍한 능력도 만들었죠. 무성생식입니다. 즉, 하나의 실수는 혼자 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증식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의 가장 공포스러운 특징이 등장합니다. 전갈 물고기의 DNA였습니다. 그 결과 몸에는 독성 가시가 생겨났고, 그 가시는 발사될 수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공격만으로 상대를 마비시키거나 죽일 정도였죠. 결과적으로 탄생한 건 균형 잡힌 포식자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공격적이고 너무 불안정하며 그 어떤 존재와도 공존할 수 없는 생물이었죠. 심지어 자기 종족과도 말입니다. 쇼에 집착하던 마스라니조차 이 존재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장 봉인해. 그들은 괴물을 지하 깊숙이 얼려버렸습니다. 실수를 묻어두면 잠들 거라 믿었던 거죠. 하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스코르피우스 렉스가 탈출하자 섬의 생태계는 무너졌습니다. 초식동물들은 도망쳤고 포식자들은 균형을 잃었습니다. 먹이사슬 전체가 붕괴했죠. 그건 단순한 과학적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경고 대신 더 위험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더 크게 만들면? 더 똑똑하게 만들면? 그리고 그걸 팔 수 있다면? 그 질문에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인도미누스 렉스. 이 존재는 스코르피우스가 실패작이 아니라 프로토타입이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주라기 월드가 개장한 뒤 사람들은 더 큰 자극을 원했습니다. 더 거대하고 더 시끄럽고 더 무서운 것을 말이죠. 그래서 헨리 우 박사는
이전 실패에서 얻은 데이터를 다시 조합했습니다. 기반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였습니다. 압도적인 힘과 뼈를 부술 수 있는 턱의 힘, 그리고 벨로시랩터 DNA가 더해졌습니다. 지능, 전략, 행동 분석 능력이었죠. 하지만 그는 여기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징어 DNA는 위장 능력을 부여했고 청개구리 DNA는 체온을 조절해 열감지를 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살무사 DNA는 적외선 시야까지 제공했죠. 결과적으로 탄생한 건 단순한 포식자가 아니었습니다. 생각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능은 결국 내부를 향했습니다. 인도미누스는 자신의 형제를 죽였습니다. 배고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배를 위해서였죠. 탈출 후에도 무작정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사냥하고 매복하고 다른 포식자들을 조종했습니다. 스코르피우스처럼 불안정하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집중돼 있었죠.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더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단계의 목표는 더 이상 관광용 괴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기였습니다. 인도랩터. 이 존재는 지능의 끝이 결국 통제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인도미누스가 죽은 뒤에도 우 박사는 실패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잃어버린 데이터를 봤을 뿐이었죠. 그래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작고 더 민첩하며 로구드 저택 지하에서 비밀리에 개발됐습니다. 인도랩터는 감상용 생물이 아니었습니다.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였죠. 기반은 벨로시랩터 DNA였습니다. 속도, 민첩성, 완벽한 포식 본능, 그리고 인도미누스 프로젝트의 개량 요소들이 추가됐습니다. 향상된 인지 능력, 극단적인 공격성, 빠르게 학습하고 더 빠르게 상처 입히도록 설계된 정신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차이는 몸이 아니라 목적에 있었습니다. 인도랩터는 훈련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지시받는 존재였죠. 레이저로 목표를 지정하고 음향 신호를 보내면 공격은 목표가 사라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블루와 달리 유대감도 공감 능력도 없었습니다. 우 박사가 의도적으로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남은 건 차갑고 잔혹하며 기괴할 정도로 장난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인도미누스가 지배를 위해 죽였다면 인도랩터는 즐거움을 위해 죽였습니다. 탈출했을 때도 포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 지었죠. 먹잇감을 가지고 놀고 공포를 관찰한 뒤 마지막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동물 행동을 연구해온 입장에서 바로 그 점이 가장 두렵습니다. 자연 속 포식자는 생존을 위해 사냥합니다. 하지만 인도랩터가 보여준 건 계산된 잔혹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자연에서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국 인도랩터도 다른 괴물들처럼 죽음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죠. 왜냐하면 이 존재는 한 가지 끔찍한 사실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공룡은 자유가 없어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 단지 명령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도랩터조차 관리인과 우리, 통제실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존재는 달랐습니다. 뮤타돈입니다. 이 하이브리드는 버려짐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줬습니다. 뮤타돈은 공원용도 군사용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버려졌을 뿐입니다. 시설이 붕괴된 뒤 세인트 허버트 섬에 남겨진 실험체들은 존재 자체가 잊혀졌습니다. 벨로시랩터와 프테라노돈의 결합, 포식자의 지능과 제한적인 비행 능력이 하나로 합쳐졌죠. 마치 발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우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못 만들어진 존재에 가까웠죠. 뒤틀린 신체 구조, 비대칭적인 팔다리, 심지어 2개의 머리를 가진 개체까지 태어났습니다. 그건 이 실험이 결코 안정적이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인간들이 떠난 뒤에도 뮤타돈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적응했죠. 우리도 명령도 없이 살아남으며 위와 아래에서 동시에 사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천장과 환풍구, 어두운 구석에서 매복하는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인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뮤타돈은 더 이상 실험체가 아니었습니다. 최상위 포식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명령도 통제도 없었습니다. 오직 생존만 존재했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진짜 실수가 드러났습니다. 어떤 하이브리드들은 실험실에서 설계된 지능조차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명령도 조련사도 필요 없죠. 그저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시간은 뮤타돈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존재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들을 또 하나의 자연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비틀린 형태일지라도 결국 자신만의 규칙과 영역, 먹이사슬을 가진 존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저는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을 오래 연구하다 보면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